논어에서. 예, 거기서부터 읽으시죠. 네. 논어에서 호혜성 또는 상호성으로 번역되는 선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주고받음을 강조한다. 인간관계는 흔히 권력과 위계 질서를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악용하지 않는 자아의 책임에 초점을 둔다. 책임은 자신에게 달려 있기에 매일매일 자신의 행동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2인 15장에서 선은 또 다른 개념인 춤과 함께 본질적인 중요성을 부여받는다. 공자가 말했다. 3. 나의 친구여, 나의 도는 일관된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 증자가 말했다. 공자의 도는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타인의 입장에 두는 것일 뿐이다. 예, 맞아 읽으세요. 여기 설명. 춤은 충은 일반적으로 성실 혹은 최선을 다함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왜 충이 서와 짝을 이루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충을 행위와 관련된 말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헌신과 관련된 말로 번역하면 둘의 상관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자신의 성취를 최대화하는, 즉 최선이 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조성하는 것과 연결된다. 육아사상에서 공동행복은 이러한 방식으로 구상된다. 자신의 행위로 주변 사람이 풍족해진다면 개인의 행복은 향상된다. 이런 점에서 춤과 선은 같은 과정의 두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 사람의 최선의 상태가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최선이 되는 것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일관된 줄기를 구성한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 번역이 좀 역시 외국인이 이제 의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그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번역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좀 다른 걸 보죠. 제가 그 오전에 요 관련된 원문을 본 건데요. 맨 위에 있는 요 중궁이 인을 물었을 때 이거 번역은 빨리 하고 중요한 것만 포인트를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얘기는 이제 기소부료, 물시여인 이렇게 두껍질 않냐. 예.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이런 것도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소자 앞에 있는 게 주어고 소자 다음엔 동사가 온다. 부력이 동사죠. 바라지 않는 바. 자기의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건데 이게 논어에 2번 나와요. 요거는 중궁이라는 제자가 인을 물었을 때 공자가 얘기한 건데요. 공자가 뭐라고 그 전후좌우로 얘를 부연 설명하냐면 보세요. 공자가 말하였다. 출문, 문 밖에 나서서는 여견 대빈, 큰 손님 만나는 것처럼 하고 삼인, 백성을 부릴 때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중궁이라는 제자가 인을 물었을 때 이 눈높이는 뭐였어요? 이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 공자가 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인이라는 말이 일반 사람들한테 삼인이라는 말을 넣어서 대답할 필요 없잖아요. 백성을 부릴 때는 마치 큰 제사 받들듯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사람 만날 때 큰 손님 만나듯이 하고 백성을 정치적 지도자 입장에서는 큰 제사 받들듯이 해라. 상당히 그 비유가 제가 이거 논어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데 이 1500년 전에 이 정도의 그 비유를 한다는 게 참 역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바라지 않는 말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제방무원, 나라에서는 원망함이 없을 것이고 가문에서도 원망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적어도 지도자로서 원망함을 없애려면 백성을 부릴 때나 평소 대인관계에서 손님 만나듯이 제사 받들듯이 하면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제자가 말하기를 옹은 중옹, 중국의 이름이에요. 옹,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민첩하지 못하지만 바라건대 이건 뭐 안현도 그렇고 번지도 그렇고 제자들이 늘 쓰는 말이에요. 스승이 가르침을 주면 제가 좀 보잘것없지만 바라건대 선생님의 이 말, 이사자죠. 이 말을 섬길 것입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죠. 이게 이제 지난전에 했던 그 원문과 연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관련된 내용은요. 우리 이제 책에서 원문을 봤지만, 여러분이 제가 그 파일 나눠준 게 LY가 노노의 약자고요. 예, 12가 노노가 20편 아니에요? 12번째 편. 우리 책에 번호가 있고 편 이름이 있잖아요. 예, 그거예요. 근데 한 3분의 1은 번호가 틀렸더라고요.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 파일하고 대조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자공이 불었으니까 공자한테 불었겠죠. 자공문활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에요. 유일언이 가히 종신행지자와 원래 스승한테는 이가라는 토를 붙이긴 하죠. 자왈 기서우인저 기소보릭 물시여인 두 번째 나오죠. 예. 이거 지난번에 이거 연습을 했는데도 넌 왜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이거 학교에서는 내가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 이게 과연 적극적인 것이냐 소극적인 것이냐 이게 설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 얘기는 좀 더 부연 설명할게요. 자공님 어떻게 물었냐면 한 말이 있어서 해도 좋고요. 유자를 나중에 번역해도 좋아요. 한 말로서 한마디로서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결국은 좌우명을 공자한테 묻는 거죠. 자공이라는 제자가 어떤 제자죠? 안 선생님 어서 와. 자공이라는 제자가 누구예요? 다시전 했던 그분인가요? 아니요. 자공 상인 출신. 자공? 자공은 돈을 많이 벌어서 공자를 일종의 경제적으로 요즘 말하면 약간 스폰서 역할을 좀 한 제자로 알려 있고요. 그 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공이라는 제자는 3년상을 2번이나 하는 참 대단한 그 제자죠. 네. 그 6년 동안 공자의 그 묘를 지켰어요. 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가능한지 모르겠죠. 공자가 말하기를 기서인저 서일 것이다. 이게 여심 아니에요. 같을려 마음심자죠. 요 꼭 글자 구성하라도. 요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요 글자와 유교에서는 늘 대비돼서 쓰여요. 충과 서. 충은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충의 본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책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충은 참진자의 뜻이에요. 진심. 다른 말로는 최선. 네. 거짓 없음.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주로 얘기할 때 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는 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이따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마도 이 중궁이 이제 아마 그 당시에 말단 관리에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자공이라는 제자는 역시 상인 출신이니까 논어에 보면 자공에 대한 평가 이런 평가도 있어요. 자공은 억측을 하는데 들어맞는 경우가 많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뭐 15%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막 사들였는데 맞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아마도 남을 배려하라는 의미로서 공자가 이런 말을 좌명으로 주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기소부력 물시여인 여기에 주목하지 말고 그 제자와 공자의 관계성에서 공자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알아야 이 논어 크게 말하면 유기의 본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현대 과학도 그렇습니다만은 시간과 공간을 전제하지 않는 과학이나 윤리학도 없어요. 아니 절대적인 윤리학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버리세요. 절대 윤리라는 건 무너진 지 오래예요. 현대 윤리학계에서는요. 절대 윤리학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와 지역과 시공간에 따라서 형식적인 윤리의 변형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만과 어떤 문화라는 그런 구분도 사실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예요. 여러분들 오래된 미래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한 분도 안 보셨구나. 안수 선생님 꼭 한번 읽어봐요. 오래된 미래. 이게 그 히말라야 오지에 그 영국인가 미국의 여성 작가가 머물면서 거기서 그 겪은 그런 일화를 정리한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든 물자를 자급자주고 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모습에서 현대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추구해야 될 미래는 바로 여기 오래된 이 마을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책이 갖고 있네. 저렇게 아주 예측을 하고 보여주네요. 저 화면 보이시죠? 오래된 미래. 예. 그거 보고 예, 돌려서 남한테 기증하세요. 그러면서 이 서의 의미를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적어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왜 너 혼자 폭리를 취하냐 이런 뉘앙스도 담겨져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공이 대답을 못하고 있네요. 못했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 같으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좀 민첩하지 못하지만 이 말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 본문을 길게 인용한 게 이거죠. 네. 자왈, 사모와 사람 이름을 읽을 때는 증삼이라고 읽어요. 참이라고 잘 안 읽습니다. 이건 관례니까 여러분들 증참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증삼이라고 읽으세요. 참여할 참자도 되고 석삼자에 가진 자도 되니까 뭐 오늘날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 뭐 어떤 발음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관습이에요. 관습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서당에서 전해 내려오는 음이 많이 알려진 글자야 전수가 되겠지만 벽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었는지 예전 분들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가지고 고집할 필요 없어요. 오늘 또 그런 예문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음보다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 안에서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공자가 여기 배경은 안 나와요. 근데 아마도 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같아요. 예, 그 뒤에 정황상 이거 번역을 하고 읽고 번역을 해드릴게요. 자활, 사모와 오도 이리관지. 우리 책에서는 그 이리관지를 좀 어색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왜 연필이 한 번에 안 될까? 그리기로 하면 되나? 안 되잖아. 이것도 무슨 용법이에요?
EA 위비용법이죠. 홍 선생님 이거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아직은요. 이거 어떻게 번역한다 그랬어요? A로서 B를 삼는다. A로서 B를 만든다. 근데 이 써있자는 도치해도 돼요. 그럼 우리말하고 똑같잖아요. A로서 B를 만들다. B를 삼는다. 이거 보세요. 일자가 원래 문형으로는 일로서 그것을 꿰다잖아요. 꿰 관자니까. 이게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대신에 V가 들어가니까 이거 빨리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나의 돈은 하나로서 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증삼이 말하기를 유는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 사자수학에 선생님 뭐라고 나왔어요? 부모 호화 얻은 부모님이 나를 부르시면 유의 추진하라. 네 하고 잽싸게 달려가는 네, 거죠. 유의 추진하라. 네. 요즘 애들은 왜요? 왜요는 일본어인데. 그러니까 공작께서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러니까 공작께서 나갔어요. 선생님께서 나가셨어. 그러니까 문인들이 물었어요. 누구한테 물었겠어요? 당연히 증자에게 물었겠죠. 하위야, 이거는 다른 해석이 없어요. 뭘 일컫습니까? 지경은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돼요. 아니, 번역을. 무슨 뜻이죠? 아니, 하나로서 깼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이 증자가 나이가 많은 제자니까요. 아니, 알았다고 대답하면 당신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후배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증자가 말하기를 부자지도 선생님의 돈은 충소이다. 이거는 따름이다예요. 다른 번역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따름이다, 뭐뭐뿐이다라는 게 이렇게 두 가지 써도 뿐이다가 되고요. 세 글자로 써도 뿐이다. 또 요거 그치리자를 써도 뿐이다가 돼요. 물론 의자를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번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돈은 충서일 뿐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벙했겠죠. 아니 하나로 썼겠다고 해서 하나가 뭔지 물었더니 지금 증자는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둘로 대답한 거잖아요. 충과 서는 논어에서 각각 설명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하나로 엮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많고 이교 역사에서 진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충은 주관적이고 진심 최선을 의미하고 선은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인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충은 나 자신의 최선과 사랑의 표현이고 선은 남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좀 범범하게 얘기하면 충은 인의 소극적인 실천이라고 한다면 선은 인의 적극적인 실천이다.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논어에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공자께서 강조하는 인으로 고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손을 드시든가 끄덕거리든가 뭐 검은하면 어쩔 수 없더라도 그 다음에 안 선생님 지각했으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다음이 지금 어디죠? 여기 자공활 화면 보고 읽어야지. 자궁말? 아, 예. 여유 박시여민이 능제중하여 가위인호 자왈 하사어인 필야성호 요순기유 병저 부인자 기용립이 립인 기욕다리 달인 능근 취벽 비유할 빗자. 가위 인지 방야이
야이도 이것뿐이다예요. 여기서 핵심어는 뭐냐면, 먼저 뉘앙스 설명해 드릴게요. 자공이 물었다. 만일 백성에게 널리 베푸는 바가 있어서 대중을 구제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인이라고 이를만 합니까? 그러니까 널리 백성을 구제할 수 있다면 그걸 인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공자가 말하였다. 하사어인이리고 어찌 인에 머물겠느냐. 이 사자는 그칠 지자고 통하는 거예요. 어찌 인에 그치겠느냐. 반드시 성의 경지일 것이다. 그러니까 논어에서도 보면 인의 윗단계로 성을 긍정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오행얘기 할 때 그런 얘기 했죠. 맹자는 인의 예지와 아울러 다 쓰지 않겠습니다. 성을 설정해서 이거를 자사나 맹자학파에서는 이걸 오행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요순, 기유, 병저. 이럴 땐 저로 읽어야 돼요. 요순도 그 오히려 걱정한 것이다. 이 병자는요, 한문에서 병들다라고 쓰이는 예는 아주 드물어요. 염려하다, 걱정하다. 그런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공자의 결론. 무릇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서고 싶을 때 그것으로서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을 때 그것으로서 남을 도달시키는 것이다. 가까운 것으로서 비유를 취할 수 있다면 능근치비도 사사성어로서 아주 자주 쓰는 거죠. 인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인의 구체적인 방식이 기옥립이 입인 기옥달이 달인이고 능근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기소부력 물시어인은 인의 소극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내가 서고 싶을 때 남을 세워주고 내가 도달하고 싶을 때 남을 도달시키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인의 실천 방법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이 있어요. 물론 뭐 충과 서를 대비시킬 때는 기소부력이 물시어인이 서와 연결되는 건 뭐 이 논에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설이 좀 있어요. 이 정도 이 원문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요 인용문 했고요. 아까 김미진 선생님 여기까지 읽었던가요? 예. 그 다음에 안선 선생님이 인의 특수한 관계 형성 읽으세요. 인과 특수한 관계의 형성. 인의 형성은 수반되는 감정과 특별한 의무에 기반한 가족관계의 성장에서 시작된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먼저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하며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배운다. 그러므로 효도와 우애를 인의 근본이라 말한다. 이 구절에서 인은 서로 다른 정서적 애정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런 특징은 앞에서 말한 보편적 관심으로서의 인과는 구별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의 근본 의미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보살핌의 애정, 특히 가족 구성원에게 갖는 정서적 애정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이고 명백한 특성임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더 나아가 가족 간의 유대를 인간 실존의 기본적인 실제로 간주한다. 아니면 인의 근본은 가족적 맥락이 도덕적 성장의 첫 번째 환경이 된다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은 공감하고 협상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동정을 얻고 후회하고 경쟁적인 충성심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의무를 우선시하는 법을 배운다. 가족 환경에서 배운 기술은 커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데 꼭 필요하다. 예. 첫째로 타인에 수고했습니다. 홍 선생님. 예. 홍 선생님은 지금까지 경험하시면서 사랑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답이 배려. 있는 건 아니에요. 배려죠, 뭐. 예? 배려. 배려하는 사랑이요. 관계로 따지면요. 어떤 관계의 사랑이 소중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고요. 오, 상당히 좀 혁명적인 대답을 하셨네. 안수현 선생은 가장 소중한 사랑. 저도 부부간의 사랑이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처녀가 김미주 선생은 어떤 사랑이 제일 고귀하냐고요? 질문이? 아니,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사랑이 고귀한지요? 음. 부모 자식 간 아닌가요? 황선임 선생님은요? 저도 부모 자식 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자가 2대 2네요. 근데 유교에서는 모든 그 사랑에서 부자 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건 없다고 얘기해요. 그 인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효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고리타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주역의 그 서계전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데서 보면 부자 관계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예요? 부부 관계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먼저가 맞죠. 부부 관계 없어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관계고